자신의 목숨과 나라의 역사를 건 선택의 기로에 섰던 남자가 있습니다. 박흥주 대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얼마 전 박흥주 대령의 묘소 영상을 올렸는데 박흥주 대령이 어떤 분인지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저도 박흥주 대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의 자취를 쫓아서 서울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곳은 황학동 서울중앙시장에 인접한 주택가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곳이 박흥주 대령의 본적지인데요. 박 대령은 1939년 평안남도 평안군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무렵 충청남도 금산으로 내려왔고 이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던 것 같아요. 아마 서울로 거처를 옮기고 이곳 황학동 일대에 거주했던 것 같고요. 참고로 현재 박흥주 대령이 모셔진 묘원이 창신동에 위치한 동신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박흥주 대령의 본적지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박흥주 대령은 서울 유수의 명문교인 서울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육사에 진학하게 됩니다.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흥주 대령이 서울대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학비 걱정이 없는 육사에 진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서울고등학교, 특히 서울고등학교의 설립과 초기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김원규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김원규 교장은 육사는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라고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학다운 대학은 육사 하나뿐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곤 했다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서울고 1회에서 16회 졸업생 사이에 별을 단 장성만 40명에 이른다는 말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고의 이런 분위기도 박흥주 대령이 육사에 진학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흥주 대령과 같이 육사 진학을 준비하던 서울고등학교 동창이 남긴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를 전하면, 박흥주 대령과 교실 앞뒤로 마주 앉아서 육사 진학을 준비하다가 수도육군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두 분 다 축농증 진단을 받아서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창분이 재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박흥주 대령을 억지로 끌고 가서 같이 재검을 받았는데 박흥주 대령은 오진을 정정받아서 육사에 합격하고 정작 본인은 급성 축농증 진단을 다시 받아서 결국 육사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이때 박흥주 대령이 축농증 진단을 다시 받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풀렸을지 사람 일이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58년 육사 18기의 일원으로 박흥주도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육사 18기 생도들은 1962년 2월 육사 졸업과 동시에 소위 임관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육사 18기 생도가 5.16 이후 첫 육사 졸업생이었네요. 그리고 2022년 올해가 육사 18기 임관 60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흥주는 육사단 77 보병대대에 배속이 되면서 본격적인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64년, 그러니까 임관 2년 후 중위로 재직하던 박흥주는 당시 육사단장 김재규의 전속 부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당시 김재규 사단장 앞에서 화력시범 브리핑을 박흥주 중위가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김재규의 눈에 띄어서 부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곳은 영등포에 위치한 물레근린공원입니다. 1975년까지 육군 육관구 사령부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직전인 1960년까지 육관구 사령관으로 재직한 곳으로 5.16의 발상지라고 평가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박정희의 흉상도 건립되어 있고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가 됐지만 5.16 당시 작전회의가 이루어졌던 지하 벙커도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김재규는 1966년 1월 이곳 육관구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때 박흥주 역시 같이 자리를 옮기면서 김재규 사령관의 전속 부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1966년 10월 박흥주는 월남전에 자원하면서 2년간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보안사에서 근무할 때 보안사령관이 김재규였고 이후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시 한번 박흥주를 수행비서관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군 또는 정보기관에서 근무할 때 어김없이 박흥주를 최측근에 둔 셈인데 박흥주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12.6의 현장인 궁정동 안가가 있던 무궁화 동산입니다. 이 앞에 자그마한 돌담이 쭉 이어지다가 끊어진 이곳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부장의 총에 맞고 쓰러진 그 장소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계엄사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흥주 대령의 행보를 요약해보면 김재규로부터 대통령 시해 계획을 전달받고 이기주, 유성옥과 같이 주방기에 있는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총성이 울리자 함께 식당을 향하여 사격을 시작. 이로 인해 대통령 운전사 김용태, 경호원 김용섭 등 2명이 사망하고 경호원 박상범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박흥주는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가하지 않고 벽을 향해서 산발 사격을 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의 사격으로 2명이 희생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궁정동에서 나온 김재규의 차량이 남산의 중앙정보부와 용산의 육군본부 사이 갈림길에 섰던 3일 고가도로가 위치했던 청계천 인근입니다. 이곳에서 김재규 부장이 박흥주 대령에게 부, 6본이라고 물었다고 하죠. 정승화 총장이 6본으로 가자고 먼저 답을 꺼냈고 박흥주 대령 역시 6본이 좋겠다고 답하면서 남산으로 가던 차를 되돌렸다고 하죠. 혹자는 박흥주 대령이 왜 김재규 부장에게 남산행을 권하지 않았을까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흥주 대령이 재판 과정에서 밝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박흥주 대령은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기 전 이미 궁정동 안가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과 김정섭 중앙정보부 차장부를 부른 상황에서 정승화 총장 등 윗선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재규 부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 윗분들이 이미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의아해하면서 자신도 6본행을 권했다고 하죠. 하지만 박흥주 대령의 생각과 달리 김재규 부장에게는 구체적인 사후 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박흥주 대령에게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미수죄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앞서 박흥주 대령의 묘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군인 신분이었던 박흥주는 비상계엄 하에서 단심제로 끝나기 때문에 항소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형도 교수형이 아닌 총살형으로 집행됩니다. 이곳은 박흥주 대령이 생전 가족과 거주하던 행당동입니다.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박 대령이 거주할 당시의 동네 풍경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 아파트 사이에 예전 느낌이 있는 골목과 건물 몇 채가 있네요. 행당동이 지금처럼 아파트 타운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달동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12.6 직후 박흥주 대령을 찾으러 행당동 집까지 찾아온 군인들이 천하의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이 이런 곳에 살고 있었다면서 깜짝 놀랐다는 후일담도 전해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박흥주 대령 가족분들의 눈물겨운 구명 노력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박흥주 대령 가족분들의 이후 행적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황 정도밖에는 저도 따로 아는 건 없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나중에 압구정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한 걸 두고 세간에서 이야기가 있자 김묘춘 여사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이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러 경로로 박흥주 대령 가족을 돕기 위한 노력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을 잃고 혼자 몸으로 2딸과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흥주 대령의 행적을 따라서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박흥주 대령이 사랑하는 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한 구절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